자, 화법과장문 이제 3강 첫 번째 부분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네, 3강의 첫 번째 글인데, 해설사의 전시 안내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들여쓰기 부분에다가 번호 1번, 짧게 들어가네요. 3번, 정보 중심이죠. 그래서 안내 네모칸 치고, 이것도 비교적 객관적 말하기에 해당되는, 말하기에 해당이 된다. 안내에 대한 그 가이드는 좀 나중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지요. 자, 기획전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물관이네요. 자, 네모 박물관. 네모 박물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소를 좀 알릴 필요가 있죠. 어업유산에 대한 기획전시 안내를 맡은 해설사 김땡땡입니다. 에서, 네, 안내자 소개죠. 여기는요. 안내하는 말하기 안내자 소개. 이번 기획전시는 기획전시죠. 네모칸 칠까요? 반복됐으니까 요것이 여기 중심 화제인데 기획전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두 가지 어업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업유산인가요? 그렇죠? 두 가지 어업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기획전시는 여기서 소개할 대상이죠. 안내 대상이에요. 안내 대상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표라든가 일반적인 말에서 중심 화제 또는 중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죠. 중심 화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독서처럼. 안내 대상이자 중심 화제는 기획전시에 관련된 내용. 그런데 두 가지. 자, 어업유산이죠. 두 가지 어업유산을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전시의 주제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전시의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 주제 또는 화제 대상이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어업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나머지는 이제 발표라든가 강연 연설과 비슷한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네, 질문 형식이죠. 네, 질문 형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라고 하는 거니까 질문 형식과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청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지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죠. 두 번째 또 뭡니까? 청중의 배경지식을 하면서 이러한 자세는 청중과 상호작용, 상호소통을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청중의 특징 뭡니까? 처음 들어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세모칠까요? 청중의 특징을 체크할 수가 있죠. 네, 청중의 특징은 배경 지식이 없어요. 배경 지식 없음.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바뀌겠죠. 처음에 준비한 거하고 아마 안내 전략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걸로 짧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란 여기 또 네모칸 치고 이렇게 글로 돼 있으니까 뭐뭐이란이니까 당연히 개념을 정의하고 있겠지.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있죠. 이 유산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의하는 말하기. 왜? 개념 정의를 왜 얘기해 주냐? 기본적으로 청중의 이해를 위해서, 청중의 이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먼저 설명해 준 거예요. 개념 정의를 왜 쓴다? 즉 어떠한 그래서 개념과 정의, 뜻을 얘기해 주는 방식은 기초적인 거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나 또는 고전문학 같은 거 할 때 단어 뜻을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그림을 가리키며 부분으로 볼까요? 자, 그림을 가리키며 라고 하는 거는 요거 시각 자료네요. 그래서 마침 또 기억으로 밑줄이 쳐져 있어서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해서 그림을 가리키며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기억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나요?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리키면이에요. 가리키면은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나죠. 자, 비언어적 뭐라고 그러죠? 네, 표현이라고 해야 되죠. 비언어적 표현, 행동이죠. 표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요거 기억해 두세요. 청중의 그림에 대한 집중이죠. 예,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림.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언어적인 표현이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여기까지 묶어서 한 세트로 좀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어요. 자, 요거 내용은 기억 말고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근데 세트로 가서 3번으로 체크할게요. 3번 언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뭐를 계속해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어요. 2번과 3번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 그림을 가리키며가 지시문이거든요. 지시문과 그 다음에 안내 언급이죠. 안내 발표에 언급되는 이 발화에서 지시문과 발화라고 할게요. 네, 발화에서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 들어가 있다라고 만들자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남해안을 그린 지도고요. 알았어요. 넘어가고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어쩌저쩌고 해서 나타나는데, 자, 우리 지역에는 남해군의 죽방염 어업이 제3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라고 했으니까 남해군의 죽방염 어업 1번에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연결. 그래서 국가 중요 어업유산 종류겠죠. 그 종류 첫 번째고요. 저기로 연결되는 거. 2020년에 견내량 해역의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이 또 유산으로 됐대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니, 요거. 자, 견내량 여기서부터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인가요? 요것도 여기에다가 화살표. 자, 국가 중요 어업유산의 종류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예시라고도 해도 되고요. 종류라고 했어요. 국가 중요 어업유산. 그런데 아까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거구나. 첫 번째가 그죠? 첫 번째가 남해군의 죽방염에서 기억하기 쉬운 키워드로 죽방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죽방염. 그 다음에 돌미역이라고 할까요? 트리대라고 할까요? 돌미역으로 합시다. 죽방염과 그 다음에 돌미역.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키워드로 이제 줄여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두 번째 문단에서 뭐야? 주제가 국가 중요 유업소 자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한 다시 여기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주제는 따로 안 쓸게요. 국가 중요 어업유산의 개념과 종류를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또 그림을 보여주면 돼. 여기는 그림을 가리키며고 여기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이 저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림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그림은 뭘까?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서 또 대화 방식에서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고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그 다음에 배경지식 확인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반응을 확인하는데 이걸 통해서 앞부분에서는 배경지식을 고른 걸 했지만 여기에서는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본 적이 있다. 여기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본 적이 있다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림을 보여주고 질문을 통해서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한 거예요. 경험 떠올리게. 죽방염이 설치된 모습을 그린 건데, 오케이, 여기 있구나, 그림에. 죽방염이 설치된 모습 그림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설치된 모습을 보고서 이해를 쉽게 하게 제시한 거겠죠? 죽방염은 대나무를 이용해 제작하며, 자, 특징들이 있는데, 죽방염의 특징,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자, 대나무를 이용, 첫 번째. 그 다음에 발통부와 발창부죠. 발통부 두 번째, 발창부 세 번째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죽방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저 이하의 내용 그 다음에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발통부는 최종적으로 모이는 부분이고 굳이 하자면 네, 고기가 모이는 부분, 네, 최종적으로 모이는 부분이 발통부고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지만 묶는 거죠. 발창부는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발통 쪽으로 갈 수 있도록 V자에 들어. 자,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요거나 또는 V자 형태로 좁아 둘 중에 하나가 발창부로 가는 거죠. 근데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을 때 굳이 저거를 너무너무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 복잡해지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요거까지 물어보는 전공자 수준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화법에서는 화법에 맞게만 물어볼 거예요. 다음. 해협에 설치하는데 넘어가서 자 조수의 흐름을 이용한다. 요게 또 특징이고요. 굳이 파악하자면 그림을 가리키며 또 그림을 가리키며가 나오네요. 이번엔 또 뭡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림을 가리키며 디귿 부분에 또 그림을 가리키며죠. 멸치대는 하는 부분인데 그죠? 그 시야각이 넓은 쪽을 향해 나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밀물대의 물살 따라 발초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할 수 있으나. 그래서 그림을 가리키면데 앞에랑 마찬가지 그림을 보여주며 또 그림을 가리키며 비슷한 거죠. 넘어가고요. 멸치대는 하는 부분이고 빙빙 돌게 됩니다. 포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선 인위적인 것 같지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연적인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네, 멸치대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죽방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죠? 네, 여기 죽방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멸치를 잡는 거를 통해서 예, 자연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연의 원리를 네,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우리 전공자 아니에요. 네, 이거를 전공자로 전공하실 분은 이 부분만 특화해야 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서 잡는구나. 뭐가 죽방염. 발통부하고 발창부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넘어가서 뒤로 좀 더 볼까요? 네, 뒤로 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되는 내용을 좀 보면 네, 요 부분 또 정리하고 바로 여기네요. 네, 바로 여기네요. 설명 바로 하고 있죠. 자, 유속이 빠른 지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과 굳이 안 써도 될 뻔했네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요 앞에 내용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구조적인 특징이 바로 네, 죽방염의 어떤 그 특징이죠. 원리적인 특징이 바로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잡는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문단이니? 4문단? 네, 4문단 들어가죠. 와, 좀 기네요. 네, 안내문이라서. 자, 네 번째 문단은 간단히 좀 정리할까요? 네, 죽방염에 관해서 요 앞에 세 번째 문단은 죽방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죽방염의 특징을 설명한 문단이었다라고 본다면, 네, 죽방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했다고 본다면, 네 번째 문단은 이제 견내량 부분인가요? 여기도 좀 기네요. 돌미역 트리대 채취업을 설명할 때가 됐죠. 그래서 자, 돌미역 트리대 채취업 요걸 네모칸 쳐서 문제에서 물어봤다면은 자세히 봐야 되지만 문제를 먼저 본다면 좀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 읽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끝까지 말하기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 많이 들어보셨네요 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해서 네, 경험이죠. 그래서 네,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답 경험을 확인을 하고요.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설명이 달라지죠. 경험했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리을 부분으로 좀 갑시다. 예, 가서 모형을 보여주며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모형을 보여주며 해서 요거는 시각자료죠. 역시. 그래서 모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네, 시각자료 준비 많이 했네요.
그냥 동영상 시청이 아니라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리대의 모형이겠죠. 이 모형은 바로 뭡니까? 트리대요. 트리대. 어디 갔지? 자, 트리대를 축소한 모형 여기 있죠. 그래서 모형은 트리대를 축소한 모형이다. 정성 많이 들였어요. 즉 안내 사전 계획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람 같습니다. 돌미역은 바위에 붙은 것을 손으로 따는 방식으로 채취하는데 그런가요? 이것도 좀 자연적인 원리인가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물어봐진 거 아니면 넘어갈게요. 예로부터 트리대를 이용합니다. 트리대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긴 장대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설명이죠. 구체적인 설명에 너무 사소하게 목숨 걸지 마세요. 화법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적인 걸 문제 물으면 그때 보면 되고 좀 더 넘어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특징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한 모양인데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도 한번 끊어서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것은부터 여기 사이 도구를 이용합니다 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채취하는데 이와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지요. 말하기의 특징 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구나. 다음, 트리대는 긴 장대를 이용하여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리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죠? 트리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단단한 재질 나무에 붙여서 제작을 하는데, 모형을 가리키며 아까 얘기했죠? 시각자료에다가, 그 다음에 가리키며 비언어적, 돌미역 채취는 해서 여기는 언어적 표현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죠. 트리대를 어쩌저쩌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뭡니까?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미역의 채취에 관련된 거, 캐내는 방법이죠.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채취 방법이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 사람의 힘으로 그 다음 문장으로 좀 갈까요? 그래서 문장 끊어서 볼 때 주어 서술을 빠르게 보면서 이렇게 특징 정리하라. 뭐 달리 하나 두 개 밑줄 친 거를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 채취는 돌미역 채취는 이루어진다. 채취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음 사람의 힘으로 하는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쭉 보면 자, 손으로 그래서 무동력 어선으로 채취가 가능. 요거 좀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 1번 한번 봅시다. 사람의 힘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 여기서부터요. 무동력 어선으로도 채취가 가능하다. 바로, 앞에 있었던 돌미역 채취. 그죠? 돌미역 채취에 관련된 장점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죠.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고,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미역종자에 훼손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장점 두 번째, 좋은 점 두 번째죠. 따라서 이제 정리 들어갈까요?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역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계수단 2자라고 하는 거니까 생계수단 1번 아마 의의라든가 특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 밑줄 치고 2번 요런 거 뭔가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가치를 지닌 어업 방식 여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돌미역 트리대 채취인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돌미역 트리대 채취업의 장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특징과 장점인데 특징, 장점 합치면 소주제 되는 거예요. 앞에서 특징, 그죠? 돌미역 트리대 채취 작업에 대해서 특징과 채취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장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안내문이 발표문처럼 좀 길게 나오죠. 이 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걸로 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화법 부분은 확실히 잡아놓고서 처음에 나오는 세 문제는 무조건 빠른 시간에 다 맞는 전략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문제 형태 기억하세요. 아마 반복적으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문제 풀 때 해서 화법과 작문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마스터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빠르게 익혀서 스스로 셀프 공부하도록. 자, 말하기 방식이죠. 네모칸 치고 별표 2개. 발표나 강연이나 연설이나 35, 36, 37번에 나오는 세 문제는 무조건 첫 문제는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 단계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다른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별표 2개 치는 게 선택지 다 외워두세요. 정답 여부를 떠나서 이런 선택지들이 쓰이는 거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료 활용이죠.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형태의 배열과 똑같네요. 말하기 방식, 자료 활용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안내문이라고 하지만 발표로 나와요. 발표로 나와요. 그래서 자료 활용인데 역시 선택지 이런 형태 눈으로 익혀두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멸치와 모축방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외우라고 가치를 설명인가요? 네, 요거는 네, 선택지 좀 선별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죠. 그래서 뭐 가치를 설명한다든가 장단점을 설명한다든가 그래서 방식을 설명, 구체적인 설명이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든가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앞에 내용 싹 다 바뀌어요. 요 단어만 익혀두란 얘기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료 활용 방안에서 정답이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저 밑줄 쳐진 요 부분이에요. 앞의 내용의 적절성도 물론 따져야 되죠. 뭘로? 자료 1이 이건지, 자료 1이 이건지, 자료 1이 여긴지 이거를 하기 이전에 얘를 먼저 판단해서 오답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지금 문제풀이보다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는 단계니까. 다음 세 번째 문제. 학생들 또는 청중들의 이해가 나오면 완벽한 수능 출제 패턴과 똑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보인 반응, 이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패턴이네요. 수능 패턴과 똑같이 나왔어요. 요거는요. 앞부분은 약간씩 좀 틀어서 다른 형식으로 나왔는데 요 부분은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활동을 이해한 부분이죠. 자, 이해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학생은 바로 뭡니까? 학생은 청중이에요. 청중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생, 뭐 참여자,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학생의 이해죠. 자, 그래서 역시 저 학생 1, 2, 3에 있는 저 지문 형태도 보기 형태도 괜찮지만 요 밑으로 와서 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을 자, 배경 지식을 활용 내용을 이해 외워두세요. 다음에 경험을 바탕, 자신인지 타인의 경험인지 그건 상관없지.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에서 긍정적 여부는 모르겠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 외워두시고요. 예, 반복해서 나와요. 다음에 설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부족한 점, 그죠? 여기 부족한 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추가 자료, 궁금한 점에 추가 자료를 조사, 추가 내용을 조사해서 조사 부분이 여기 핵심이에요. 외워두세요. 정답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표현이 1, 2, 3, 4번에 깔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익혀둬서 다음에 볼 때는 아주 익숙하게 요 소재만 바뀌는 걸로 해서 글만 바뀌고 중심화점은 바뀌는 걸로 해서 요 선택지는 비슷비슷한 거야. 그래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워둬도 좋은 그런 단원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